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10번째 이야기. 굶주리는 찰리 가족. 그 다음 2주 동안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다. 첫눈도 내렸다. 어느 날 아침 찰리가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는 사이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가에 서 있던 찰리는 얼어붙은 듯한 잿빛 하늘에서 주먹만한 한방눈이 송이송이 날리는 모습을 보았다. 저녁 무렵에는 찰리네 작은 집 주위로 120cm나 되는 눈이 쌓였다. 찰리 아빠는 수북이 쌓인 눈을 삽으로 치워 현관에서 집 앞 도로까지 길을 내야 했다. 눈이 내리고부터는 얼음같이 차가운 강풍이 그칠 줄 모르고 불어닥쳤다. 아, 얼마나 매서운 추위던지 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얼음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면 모질고 매서운 바람이 칼처럼 찰리의 뺨을 애는 듯 했다. 칼날 같은 바람은 싸늘한 소리를 내며 찰리네 집 창틈과 문틈으로 몰아쳐 들어왔다. 바람을 피할 만한 곳은 없었다. 내 노인은 침대에 한 대 붙어 누워 어떻게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아보려 했다. 황금빛 초대장에 대한 식구들의 열기는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찰리 가족은 중대한 2가지 문제 외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추위를 이겨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끼니를 해결할지. 날씨가 추워지면 이상하게도 식욕이 왕성해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스튜나 따끈따끈한 사과파이 같이 추위도 이기고 맛도 좋은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원하는 걸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찰리 가족은 그렇지 못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수록 찰리는 어쩔 줄 모르는 심한 허기를 느꼈다. 생일날 받은 초콜릿과 조 할아버지가 사준 초콜릿은 조금씩 아껴 먹었는데도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하루 3끼를 멀건 양배추 숲으로 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양배추 숲마저 점점 묽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찰리 아빠가 일하던 치약 공장이 갑자기 망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다급해진 아빠는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단돈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은 거리에서 눈을 치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서는 7 식구가 먹을 양식의 4분의 1도 마련하기 어려웠다. 집안 형편은 더욱더 나빠졌다. 아침은 겨우 빵 한 조각이 전부였고 점심도 고작 삶은 감자 반 개일 때가 많았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도 찰리 가족 모두 굶주려 가고 있었다. 찰리는 날마다 힘겹게 눈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원카 씨의 거대한 초콜릿 공장을 지나쳤다. 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장 앞에 멈추어 서서 작고 뾰족한 코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는 달콤한 초콜릿 향기를 흠씩 들이마셨다. 어떤 날은 몇 분이고 꼼짝 않고 서서는 마치 초콜릿 냄새로 허기를 채우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느 몹시 추운 날 아침, 조 할아버지가 담요 밖으로 고개만 빠끔 내밀고 말했다. 저 아이만은 제대로 먹여야 하는데 우리 늙은이들이야 신경 쓸 게 뭐 있나. 하지만 찰리는 한창 자라는 아이잖아. 애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해골같이 변했다고. 조세핀 할머니도 찰리가 가엾어서 혼잣말처럼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 몫은 절대 받지 않으니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 엄마가 빵을 찰리 그릇에 슬쩍 밀어줬지만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결국 애 엄마가 돌려받았잖아요. 조지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다. 정말 착한 아이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데. 모진 추위는 계속되었다. 찰리는 날마다 조금씩 야위어 갔다.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졌고 볼은 움푹 패어버렸다. 뼈와 가죽만 남았다고 할 만큼 말라서 피부 아래로 뼈 모양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대로 가다간 찰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가끔 역경에 처한 아이들이 놀라운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가 있다. 찰리는 그런 지혜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되도록 기운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아침에는 10분 일찍 집을 나섰다. 학교에 뛰어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거나 눈 위에서 나뒹굴며 노는 쉬는 시간 동안 찰리는 혼자 조용히 교실에 남아 있었다. 무엇을 하든 몸이 지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항상 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얼굴에 얼음장 같은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걷는데 우연히도 그날따라 더 허기졌다. 눈 쌓인 도랑에 떨어진 은빛 물건이 문득 찰리 눈에 들어왔다. 찰리는 도랑으로 한두 발짝 내려서서 몸을 구부리고 자세히 살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지만 찰리는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50펜스짜리 은화였다. 찰리는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았다. 방금 지나간 사람이 떨어뜨렸나? 그건 아닌 듯 싶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걸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대여섯 사람이 코트 깃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뽀드득 밟으며 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돈을 찾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랑에 쭈그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면 찰리의 차지가 될까? 이 50펜스짜리 은화가 찰리가 가져도 되는 걸까? 찰리는 조심스레 눈을 헤치고 동전을 파냈다. 더럽고 물에 젖긴 했지만 말짱했다. 50펜스짜리 은화라니. 찰리는 떨리는 손으로 은화를 꼭 거머쥐고는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찰리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단 한 가지였다. 그건 먹을 것이었다. 찰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가장 가까운 가게로 향했다. 10걸음도 되지 않았다. 신문에서부터 문구, 사탕, 담배까지 온갖 종류의 물건을 파는 가게였다. 어떻게 할까? 찰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만 사서 남김없이 다 먹어야지. 그리고 거스름돈은 곧장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모두 드려야지. 11번째, 기적이 일어나다. 가게에 들어선 찰리는 축축한 50펜스를 계산대에 놓으며 말했다. 놀라운 입안의 기쁨, 원카 퍼지멜로 딜라이트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찰리는 생일에 먹었던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었는지를 떠올렸다.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주인은 잘 먹고 사는지 살이 찐 아저씨였다. 입술도 두꺼웠고 두 뺨에도 살이 통통 올라 있었다. 또 목은 얼마나 굵은지 살이 옷깃 위로 붉어져 나와서 마치 튜브를 끼고 있는 듯 했다. 아저씨는 뒤편에 있던 초콜릿을 집어 찰리에게 건네주었다. 찰리는 재빨리 초콜릿을 받아 포장지를 뜯고는 크게 한 입 덥석 깨물어 먹었다. 다시 한 입을 더 깨물었다. 또 한 입, 또 한 입.
아, 이렇게 크고 달콤한 초콜릿을 입안 가득 넣을 수 있다니. 맛있는 음식을 입안 가득 채우는 이 순수한 기쁨. 찰리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초콜릿이 정말 먹고 싶었구나. 초콜릿을 입안 가득 물고 있던 찰리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계산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라. 씹지도 않고 그렇게 삼키다 배탈 날라. 찰리는 걸신 들린 듯 초콜릿을 먹어댔다. 멈출 수가 없었다.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30초도 못 되어 초콜릿 한 개가 찰리의 목구멍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도 급히 삼켜 숨이 찰 지경이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찰리는 거스름돈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멈추었다. 찰리의 눈높이는 겨우 계산대 정도였다. 찰리의 눈앞에서 계산대에 놓인 은화가 반짝거렸다. 5페니 동전들이 모두 9개나 되었다. 9개 중에 하나를 더 써도 괜찮지 않을까? 찰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초콜릿 하나만 더 주세요. 아까와 똑같은 걸로요. 뚱뚱보 주인이 대답했다. 그러렴. 그러더니 놀라운 입안의 기쁨, 원카 퍼지멜로 딜라이트 초콜릿을 하나 더 꺼내서는 계산대 위에 놓았다. 찰리는 초콜릿을 집어들곤 포장지를 찢었다. 그런데 포장지 밑에 금빛이 찰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갑자기 뚱뚱보 주인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황금빛 초대장이다. 네가 황금빛 초대장을 찾았구나. 마지막 초대장을 찾았어. 여기들 봐요. 믿어져요? 이 아이가 하나 남은 원카의 황금빛 초대장을 찾았다니까요. 여기요. 이 아이 손에 들려있잖아요. 뚱뚱보 주인은 당장이라도 발작을 일으켜 쓰러질 것만 같았다. 바로 내 가게에서요. 이 아이가 보잘것없는 내 가게에서 황금빛 초대장을 찾았다고요. 누구 가서 신문사 사람들 좀 불러와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조심해라 얘야. 포장지를 벗기다 찢어지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냐. 순식간에 20명은 되는 사람들이 찰리를 에워쌌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모두 황금빛 초대장과 초대장을 발견한 아이를 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어디 있습니까? 높이 들어봐요. 우리도 좀 봅시다. 저기 있어요. 저기. 아이가 손에 들고 있다고요. 저기 봐요. 금색으로 반짝거리네요. 덩치 큰 남자아이가 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렸다. 쟤는 어떻게 찾았대요? 좀 가르쳐 주라고 해요. 난 몇 주 동안 하루에도 20개가 넘는 초콜릿만 샀다고요. 또 다른 아이는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공짜로 선물도 받잖아요. 평생 먹을 초콜릿과 사탕을 받게 되다니. 어떤 여자아이는 깔깔 웃어대며 말했다. 쟤한텐 꼭 필요하겠네요. 봐요. 마른 새우가 따로 없잖아요. 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황금빛 초대장을 꺼내지도 않았다. 찰리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왁자지껄 떠드는 동안에도 초콜릿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지러웠다. 마치 풍선을 타고 하늘에 떠 있는 듯 이상하게 붕 뜬 기분이었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지 아닌지 느낌이 없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가만히 찰리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게 느껴졌다. 찰리가 올려다보니 키 큰 남자가 찰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얘야, 내가 그 초대장을 삼아 50파운드를 주지. 어떠니, 응? 새 자전거도 줄게. 괜찮지? 그러자 마찬가지로 찰리 가까이 서 있던 한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정신 나갔어요? 있잖니, 나라면 말이다. 200파운드도 줄 수 있는데 그거 나한테 200파운드에 팔지 않을래? 뚱뚱보 가게 주인은 모여든 사람들을 밀쳐내며 찰리의 팔을 꽉 잡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그만들 해요. 이 아이를 내버려 두라고요. 저리 비켜요. 아이가 나갈 수 있게 비켜서요. 가게 주인은 찰리를 문까지 데려다 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이 초대장을 주면 안 된다. 잃어버리기 전에 곧장 집으로 가거라.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말고 뛰어. 내 말 알겠니? 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뚱뚱부 아저씨는 잠시 숨을 돌리더니 미소 띤 얼굴로 찰리를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뭘 좀 아는구나. 내 느낌이긴 하다만 어쩐지 너에겐 이런 행운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너한테 황금빛 초대장이 돌아가서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행운을 빈다, 얘야. 고맙습니다. 찰리는 인사를 하고 눈을 헤치며 싱싱 달려갔다. 윌리 원카의 공장 앞을 날듯이 뛰어 지나칠 땐 뒤돌아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듯 소리쳤다. 나중에 봐요. 곧 만나요. 5분 후 찰리는 집에 도착했다. 12번째. 황금빛 초대장에 적힌 글. 찰리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면서 소리쳤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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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할아버지네 방에서 저녁 시중을 들고 있었다. 찰리는 태풍이 몰아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엄마, 이것 보세요. 제가 뽑았어요. 보세요, 엄마. 하나 남았던 마지막 황금빛 초대장이에요. 제 거예요.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으로 초콜릿 2개를 샀는데 2번째 초콜릿에 들어있었어요. 이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온통 제 주위로 몰려들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었다니까요. 가게 주인 아저씨가 겨우 저를 빼내주셔서 그 길로 집까지 줄곧 뛰어왔어요. 이게 바로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이에요, 엄마. 제가 찾았다니까요. 엄마는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무릎에 그릇을 조심스럽게 얹어놓고 수프를 떠먹던 노인들은 모두 숟가락을 쨍그랑 떨어뜨리더니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10초 동안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한순간 모든 것이 마법에 걸려 정지된 듯 했다. 가장 먼저 조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정적을 깼다. 찰리, 우리를 놀리는 거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에요. 찰리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침대로 달려가 크고 아름다운 황금빛 초대장을 내보였다. 조 할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코가 초대장에 맞닿을 정도로 얼굴을 들이대곤 그 초대장을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다른 노인들은 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판정만을 기다렸다. 잠시 뒤 은은한 미소가 할아버지의 온 얼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찰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두 눈은 기쁨으로 빛나며 점점 커졌다. 까만 눈동자 한가운데서 불꽃이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러더니
벼랑간 몸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듯 이야호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팔을 쭉 뻗으며 뼈만 남은 길쭉한 몸을 벌떡 일으켜 침대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바람에 무릎에 얹혀있던 수프 그릇이 조세핏 할머니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가 버렸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나 보지 못했던 96년하고도 반년을 살아온 노인은 단번에 마루로 폴쩍 뛰어내리더니 잠옷바람에 폴짝폴짝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만세! 찰리를 위해 만세 삼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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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찰리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는 춥고 지친 몸으로 그 광경을 보았다. 온종일 길거리에서 눈을 치우고 돌아온 참이었다. 아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일 났어요? 아빠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여전히 잠옷바람으로 이슬람교 수도사처럼 춤을 추던 조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찰리, 아빠한테 초대장을 보여드려라. 이 세상에 딱 한 장 남아있던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을 보여드려. 어디 보자, 찰리. 찰리 아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내밀었다. 찰리는 그 귀중한 종이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행운의 황금빛 초대장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망치로 두들겨 최대한 얇게 펴 만든 순금 종이었다. 적어도 찰리 가족에겐 그렇게 보였다. 초대장의 한쪽 면에는 원카 씨가 전하는 초대의 말이 까만 글씨로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조 할아버지가 마침내 침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말했다. 큰 소리로 읽어봐라. 뭐라고 써 있는지 정확하게 들어보자꾸나. 아빠는 아름다운 황금빛 초대장을 눈앞에 바짝 가져다 댔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빠는 이 모든 일에 압도된 듯 보였다. 아빠가 연거푸 숨을 깊이 쉬었다. 그러고는 목을 가다듬고 초대장을 읽어 내려갔다. 자, 좋아요.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초대장을 발견하신 행운의 주인공께 윌리 원카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멀리서나마 따뜻한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멋지고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황금빛 초대장을 발견하는 행운을 거머쥔 여러분 5명을 하루 동안 우리 공장의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저 윌리 원카가 직접 공장을 안내해 드리면서 이곳의 모든 구경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대형 트럭이 여러분을 호위할 겁니다. 그 트럭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가득 실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간식이 떨어지면 언제든 공장으로 오십시오. 초대장을 보여주시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만큼 드립니다. 평생 동안 맛있는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시는 날 겪을 신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더욱 놀랍고 멋진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리둥절하고 깜짝 놀라 당황하실지도 모르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여기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공장에 초대되는 날은 바로 2월 첫째 날입니다. 이날뿐입니다. 다른 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날 아침 정각 10시에 공장 정문으로 오십시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때 도와줄 가족 한두 명이 같이 와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초대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초대장이 없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윌리 원카. 찰리의 엄마가 소리쳤다. 2월 첫째 날이라고요? 그럼 내일이잖아요.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제가 날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아빠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조 할아버지도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췄구나.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당장 채비를 해야지. 얼굴도 씻고 머리도 빗고 손도 박박 문질러 씻어야지. 이도 닦고 코도 풀고 손톱도 깎고 구두도 반질반질 윤나게 닦아야 돼. 그리고 옷도 다려놓고. 이런 세상에 바지에 묻은 흙은 좀 털어내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텐데 단단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할아버지를 진정시켰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애가 얼이 빠지겠어요. 좀 차분히 생각하자고요. 누가 찰리를 데리고 갈 건지부터 의논해야 해요. 조 할아버지는 또다시 침대에서 뛰어내리면서 소리쳤다. 내가 가마. 내가 데려가마. 내가 돌볼게. 나한테 맡겨라. 엄마는 조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남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는 머뭇거렸다. 글쎄, 아니 꼭 내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꼭 그럴 이유는 없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나도 가고 싶긴 해요. 일생일대의 멋진 일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그곳에 갈 자격을 갖춘 분은 아버님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아시는 것도 많고, 물론 아버님이 그럴 만큼 기력이. 야호! 조 할아버지는 냅다 소리를 치더니 찰리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기력은 아무 문제 없겠어요. 그래요. 생각해보니 당신이 옳아요. 찰리와 함께 가셔야 할 분은 아버님이신 것 같네요. 저도 노인 3분만 남겨두고 온종일 집을 비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조 할아버지는 소리쳤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그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가 문을 열자 5번째 황금빛 초대장을 찾은 아이의 집을 용케 알아낸 신문 기자들이 순식간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신문 기자들은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찰리의 이야기를 세세히 싣고 싶어 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좁디 좁은 찰리네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게 아빠가 기자들을 모두 내쫓아 버린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